2월 9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뭐 입춘이 지났는데 날씨도 많이 춥고요. 되게 쌀쌀합니다. 그리고 계속 흐리고 눈비가 오고 있는데 항상 이 날이 추워지고 이러면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경마를 하시는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건강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뭐 능력 있는 마필이 보이지는 않는 경주고,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달빛 그림자 그리고 4번마 드림라이즈 이 두 마필이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뭐 기존에 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뭐 특별하게 많은 능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들 해볼 만하다라는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주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인기마 선에서 정리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또 그렇게 나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어쨌든 경주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로는 저는 이 8번마 어플리트런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 인기에서는 뭐 인기 1, 2를 다툰 마필이 될 텐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이죠. 앞선을 갔던 마필이고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역시 뭐 그래서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정종희 기수 스타트를 딱 하면서 약간 뭐 넋을 놓고 있었다고나 할까? 약간 출발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초반 희망배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아쉬운 승부를 남겼는데, 결국 이번 경주의 이 어플리트런이 스타트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데뷔전 정도의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입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직전 경주처럼 만약에 스타트가 안 돼 버리면 또다시 고전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이긴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안고 있는데, 저는 정정희 기수가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를 끊어놓고 앞을 나갔다가 이 마필이 뭐 뒷마필들한테 추입을 허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 지난 경주처럼 또 늑발을 한다? 저는 그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예 인기 1, 2 마필을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그 경우는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는 8번마 어플리트런을 조금은 전개에 있어서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보는 말이 7번마 이클립스 럭키입니다. 자,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뒷심 검증이 안 됐죠. 근데 경주를 줄였습니다. 경주 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있고 조교 모습도 나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8번마 어플리트런이 선행을 간다면 7번마 이클립스 럭키가 조금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2번마 달빛 그림자가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조교 심사 모습, 그리고 또 조교의 모습, 뭐 이런 모습까지 감안을 한다면 뭐 즉시 전력감 뭐 이 정도로는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안게이트 쪽 썬더모카신의 자마 이상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초반에 무조건 치고 봐야죠. 그래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교만 봐서는 솔직히 제일 좋아 보이는 건 9번마 히어로 초이스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의 모습을 놓고 보면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앞선을 붙이느라 무리해서 막판에 걸음이 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근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끈기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조교가 실전에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글쎄 저는 이 마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8번마 어플리트런이나 7번마 이클립스 럭키, 2번마 달빛 그림자가 초반에 앞선에서 저는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라고 보는 경주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초반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좀 더 나은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4번마 드림라이즈를 제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있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번마 타이거 K. 글쎄요, 데뷔전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 이클립스 럭키랑 같이 뛰었죠. 이 이클립스 럭키가 걸음이 무뎌지는 가운데도 잡아내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도 그렇고 뒷심도 그렇고 그건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마필이죠. 근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신마들입니다. 신마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좋아서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그날 하루 반짝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0번마 타이거 K 제가 1경주 추천했었던 퀀텀 K와 어쨌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걸음은 있어 보이고 원래 이 K탑의 자마들이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늑발하지 않고 외곽이지만 오수철 기수가 조금 강하게 스타트를 끊어낸다면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어차피 신마들이기 때문에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마필을 좀 강하게 놓고 보긴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추천하는 마필도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10번마 타이거 K가 만약에 입상에 성공하면 재미있는 배당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최근에 서울 주로가 지금 안쪽 게이트 쪽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안쪽 주로가 좋게 작용을 하고는 있는데 글쎄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어플리트런, 9번마 히어로 초이스, 2번마 달빛 그림자,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타이거 K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이 입상 가능마 세 마필은 다 인기마입니다.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가 크게 있지는 않죠. 그리고 1경주기 때문에 솔직히 이변의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저는 차라리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타이거 K가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타이거 K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마필은 없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특징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선을 가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은데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비록 인기마라 하더라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편성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전개가 된다면 결국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이 6번마 과천 퀸입니다. 제가 앞 경주 살바도를 설명하면서 이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천 퀸이 스타트를 딱 하고 나서 뒤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늑발을 하고 경주를 뭐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이야 기수가 끈끈하게 밀어내면서 막판 탄력을 보였죠. 그래서 좀 아쉽게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모습만 놓고 보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앞선이 좀 무너졌었던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도 역시 과천퀸이 갑자기 막 스타트 능력이 향상이 되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번 경주가 그러면 앞선에서 빠르게 흘러가서 그냥 그대로 끝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마 과천퀸이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같은 맥락에서 보는 마필이 이 3번마 에코포레입니다. 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4세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발전 기대치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이 마필이 휴양 후 복귀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휴양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스타트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를 줄여서 지금 13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현 편성에서는 뒷심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고, 정우주 기수 늘 침착하게 말몰이를 하는 기수고 언제든 최선을 다하는 기수기 때문에 오히려 이 3번마 에코포레가 앞선이 무너지는 틈을 타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이 8번마 황금마스크나 10번마 아치데이, 11번마 자이언트 보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8번마 황금마스크가 직전 경주에 3착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조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모르겠습니다. 선행을 가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게 된다면 저는 걸음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자이언트 보스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걸음이 좀 남아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제가 이 8번마 황금마스크나 10번마 아치데이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이 1번마 해원용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은 있지만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요,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입니다. 이 해원용마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붙여볼 말이 5번마 관악산 체크인인데, 기본 순발력으로 보면 해원용마가 상당히 앞서 있는 마필, 거기에 1번 게이트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필이 스타트가 딱 되고 앞으로 쭉 빼고 나면 따라오는 마필이 8번마 황금마스크, 뭐 10번마 아치데이, 그리고 이 5번마 관악산 체크인 정도가 될 것이고, 외곽에서 11번마 자이언트 보스가 휘감고 나오는 이 정도의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원용마가 초반에 거리를 확 벌리고 가서 마지막 버티기를 노린다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마필들이 다 올라오는 걸음들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은 아니고, 그러면 막판에 6번마 과천퀸이나 3번마 에코포레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경주, 그러니까 이변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라는 게 인기만만 쫓아다녀서는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공격적으로 예상을 할 생각입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해원용마, 6번마 과천퀸, 3번마 에코포레,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자이언트 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자, 국산마 6군에서 인기마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아니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전개 자체가 2번마 MG퍼스트와 11번마 태기산킹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 여기에 9번마 딕시맨과 6번마 송당 황태자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3번마 열정마와 1번마 프리세계 정도가 올라오는 그림,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1번마 프리세계는 솔직히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이제 거세를 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당일 마체중 상태도 좀 체크는 좀 해봐야 되겠고, 당일 현장 마필의 상태도 봐야 되는데, 조교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만 MG 퍼스트는 글쎄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 게이트가 좋아졌고, 기수도 CC1 기수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앞선을 갔을 경우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3번마 열정마는 저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직전 경주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인기마로 등극을 했는데 아쉽게 3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편성이 그런대로 좀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뭐 지산버스나 터보차지 이런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열정마는 막판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6번마 송당황태자는 제가 이 두 번째 출전 경주죠. 데뷔전 이후 두 번째 출전 경주부터 이 마필을 좀 추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400m 경주 거리가 좀 더 어울리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연속 3착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편성도 만만치 않았고요.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송당황태자. 자, 9번마 딕시맨은 어떻게 보면 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기복마인데 분명히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강한 면모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외곽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9번 게이트예요. 만약에 이 딕시맨이 안 게이트 쪽에 왔다면 이 마필은 저는 선행승부를 했으리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면서 한 번쯤 기회를 노릴 마필입니다. 여기에서 이 3번마 열정마, 6번마 송당황태자, 9번마 딕시맨 이 세 마필이 결국은 인기마입니다. 저는 이 세 마필이 선전할 구도로 좀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11번마 태기상킹은 외곽이긴 하지만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개 모습을 보면 고개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m라는 경주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태기상킹에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경주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경주 외적인 요소들에서 제가 좀 머리가 아팠던 경주입니다. 1번마 브리세계의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딕시맨의 문세영 기수, 그리고 6번마 송당황태자의 문정균 기수와 11번마 태기상킹의 박태종 기수. 아마 경마를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대강 아실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불의 세계와 딕시맨을 비교한다면 딕시맨이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마 불의 세계를 뒤로 돌릴 거고요. 11번마 태기상킹과 6번마 송당황태자를 비교하자면 저는 송당황태자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태기상킹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네마필, 이 네마필이 거의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하는 경주가 아니라면 이번 경주는 좀 가볍게 가셔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송당황태자, 3번마 열정마, 9번마 딕시맨,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MG퍼스트, 이 네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는 경주다. 능력대로 들어온다면 이 5번마 그마포머스트, 7번마 라온 니진스키, 8번마 프리타임, 이 세 마필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5번마 그마포머스트와 8번마 프리타임이 어쨌든 선행 경합을 하고요. 7번마 라온 니진스키가 막판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경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마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능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 능력으로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경마, 뭐 모든 경마가 다 그렇습니다. 능력대로만 들어오면 재미가 없죠. 그건 경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깰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그마포머스트나 프리타임이 직전 경주 어쨌든 인기도에 비해서는 졸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보시면 이 라운 니진스키, 금화 포머스트, 프리타임이 같이 뛰어서 인기 1, 2, 3위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라운 니진스키가 그냥 3착을 하면서 체면 7회 정도를 했고, 금화 포머스트나 프리타임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직전 경주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금화 포머스트나 프리타임이 좀 서두르는 전개 속에서 초반에 각축을 벌이면서 힘한 배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전개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두 마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자기의 걸음을 내면서 간다면 저는 그냥 인기마선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 6번마 엑셀런트 마타죠.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항상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늦발을 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탄력을 보니까 탄력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때문에 되게 궁금했던 마필인데, 저는 조개가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뭐 입상해도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추천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마 엑셀런트 마타를 뒤로 돌리다 보니까 결국은 인기마 세 마필이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저배당, 그것도 단방이면 모르겠습니다. 단방이 아닌 상황에서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저배당을 뭐 두세 구멍을 공략한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어쨌든 직전 경주에서 이 두 마필이 무너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 확신을 갖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3번마 유수부쟁선입니다. 이 나올 때마다 말은 상당히 깨끗한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적은 안 나오는데 조금 반짝하더니만 국산마 5군 승군을 해서 승군전에서 나름 자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는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죠. 이 말 이름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전개를 펼칠 수만 있다면 저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도 어쨌든 안 왔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이 신마, 능력치가 있는 마필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자력 승부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라운 니진스키, 5번마 금화 포머스트, 8번마 프리타임,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유수부쟁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이제 예상을 딱 시작하면서 아마 좀 당일 현장에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 두 마필을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8번마 대승마,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마입니다. 선행마고 꾸준히 자기 걸음은 지금 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선행을 가면 모르겠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뭐 이렇다 할 걸음, 다시 말하면 뭐 근성이 있다라든가 또는 막판 탄력이 아주 좋다라든가 이런 모습은 저는 솔직히 못 느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안다미로 뭐 투아너핸드 서브의 자마, 그리고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보시면 막판 탄력도 좀 갖고 있고 초반 순발력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밋밋한 걸음입니다. 외곽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거리적 손해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을 저는 제외하는 경주고요.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비상대입니다. 물론 승군전이죠. 자, 승군전에서 그러니까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많은 인기를 받으면서 승군전에 나온 마필들이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일단 이 1번마 비상대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막판 뚝심도 있는 마필이고요. 게이트에 2점도 안 왔죠. 자, 뭐 주행심사긴 하지만 영웅부활, 원평스톰 뭐 이런 마필들과 같이 뛴 마필입니다. 거기서 선행을 갖고 뭐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뭐 무뎌졌다고 볼 수가 없죠. 뭐 영웅부활이나 원평스톰 원체 강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과 주행심사를 했고 직전 데뷔전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앞선에 붙인 뒤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승군전에 편성은 조금 강해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좀 기복성 마필들이 좀 대부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걸음은 좀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1번마 비상대이고요. 자, 큐피드 하트는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을 좀 초반 편성표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봤었는데 조교가 너무 약해 보이고 3번마 비트 도깨비는 이제 믿고 보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능성을 봤는데 조교할 때의 모습을 보면 채찍 반응이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4번마 그로우는 이제는 좀 놔줘야죠. 최근에 연속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딱 여기까지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 원래 이 그로우라는 마필은 좀 강하게 이 마필이 가려면 초반 어느 정도까지 스타트는 끊어내야 됩니다. 자, 5번만 마이티 러브가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종잡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어쨌든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약하게 보긴 어렵죠. 근데 이 경주에 나왔던 마필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이 무너졌던 경주입니다. 여기서 이 김태희 기수가 마이티 러브 1번 게이트에서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쪽 줄에 가만히 붙어서 펜스 플레이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앞선이 무너지면서 치고 나갔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레이스데이의 자마거든요. 기본적인 순발력, 근성 분명히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나왔을 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과연 직전 경주의 이 우승이 그냥 어부질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가 검증이 될 게 이번 경주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이티 러브를 강하게 보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쉽게 뒤로 돌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번마 히어로 질주가 14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2번의 3착입니다. 근데 그게 최근 4경주입니다. 최근 4경주의 승부기 때문에 최근에 물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세라는 것도 절대 무시를 못한다. 그리고 이번 편성 자체가 뭐 아주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강하고 뭐 믿을 만한 마필이 있고 이런 편성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히어로 질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벽송이고요. 9번마 미스 콩코드는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꾸준함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마필을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전에 같으면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으니까 벽송을 강하게 보겠죠. 근데 최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믿음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 벽송이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고 버텼던 경주인데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만 미스 콩코드 뭐 나올 거라면 다 나온 마필입니다. 다 나온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만 잘 탄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위험한 예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중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환수의 기쁨은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비상데이, 7번마 히어로 질주, 9번마 미스 콩코드,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마이티 러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산마 6등급에 1700에 나오는 마필 부진마죠. 국산마 5등급에 1800에 나온다. 역시 부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산마 5군 경주에 갔을 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말, 뭐 복병마 정도로 잡힐 마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들이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뭐 믿음을 갖고 이 마필이 들어올 것이다로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마필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편성에서는 솔직히 베팅을 크게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경주가 복병마 하나만 잘 잡으면 어떤 마필이든 안 되는 마필은 없는 경주기 때문에 또 배당을 낼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자꾸 베팅을 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경주입니다. 결국 복병마를 잘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겠죠. 인기마 3마필 추천을 할 거고 복병권에서 한 마필 정도를 좀 추천할 생각입니다. 일단 8번마 데즐러시 보여준 전적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를 생각하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제일 좋은 마필이죠. 4번을 나와서 3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우승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근성이나 뭐 이런 거 아주 또 그리고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늘 자기 걸음은 지금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갔죠.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진마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최강현마는 이제야 조금씩 그 마필 값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1억 4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능성은 갖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강현마 입장에서는 지금 편성이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이제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는 순발력이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곤 있지만 그 덕분에 막판 근성은 좀 있어진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3번마 에클레어 파워. 제가 이 마필을 글쎄요, 성적과 관계없이 이 마필을 거의 추천은 좀 안 해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유일하게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쉽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인기마죠. 3번마 에클레어 파워, 6번마 최강현마, 8번마 데즐러시. 이 마필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주를 이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곳곳에 지금 시한폭탄이 있죠. 뭐 1번마 토네르라든가 2번마 빅에너지, 4번마 스카이 함성. 특히나 이 4번마 스카이 함성은 강급마입니다. 직전에 강급 경주를 한번 뛰었고 역시 바닥권이었고 이번엔 1800 기록이 뭐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산마기 때문에 현편성 부진마 편성이라면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출전해서 지금 재배를 하는 이유는 복병마가 한 마필이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골든볼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편성은 약해진 거죠. 직전에 데즐러시, 최강현마, 골든볼 같이 뛰었는데 이 최강현마와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강현마는 1kg의 부담 중량이 증가를 했고 골든볼은 그냥 자기 중량을 지금 갖고 가기 때문에 최강현마가 인기마라면
골든볼도 결코 쉽게 보지는 못하는 마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교 모습도 그런대로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10번마 골든볼 정도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생각하고요. 크게 배팅을 권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데즐러시, 6번마 최강현마, 3번마 에클레어 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골든볼,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왕이면 복병마 10번 골든볼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혼종구도라고 봐야죠. 근데 오늘 이 서울 경마가 전체적으로 보면 혼종구도가 많은데, 뭐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와서 혼종구도가 있는 반면에 좋은 마필이 없어서 혼종구도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 경마는요, 편성 자체에서 그렇게 막 눈에 띄는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들이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조금 부진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었던 마필들 중에서 이제 혼종구도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가요, 이번 게이트에 있는 이 세인트루카,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최근에 1700m 연속 2번의 경주를 상당히 잘 뛰었죠. 그리고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이 2번의 경주가, 편성도 좀 약했지만, 어쨌든,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 승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인트 루카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인트 루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최근의 모습을 감안을 했을 때 이마필이 약간 좀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왔다라 하더라도, 그럼 이마필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마필들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2번마 세인트 루카라는 마필이 만약에 이번에 입상에 성공한다면 저는 틀릴 생각입니다. 별로 강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일단 제가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백룡입니다. 직전 경주 압도적 인기 1위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요 경주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좀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앞선을 가서 전개를 타야 되는 마필이고, 3, 4코너에서 싹 돌아섰을 때 앞선에 얼굴을 내밀면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고, 뒷선에 있으면 입상이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전개가 너무 꼬였습니다. 콜긴, 펄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확 장악하고 나가면서 이 백룡이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승부를 놓치고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전개만 탈 수 있으면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보여준 모습이 있는, 전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비교적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라는 거고요. 자, 10번마 TG 에너지는 지금 7세가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보여줄 걸음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어쨌든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마 신의 운명은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선 조교 모습이 가장 양호한 마필이고, 이 마필은 좀 기복성 마필이기는 한데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전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퍼지의 자마들이 보통 보면 다루기도 힘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칼칼한 성격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호흡만 잘 맞출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혁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 것이냐, 그리고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편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천둥라이언입니다. 6번뿐이 안 뛴 마필,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선
비교적 전적이 좀 짧은 마필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장거리 1800m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부가 되는 마필이고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쉽게 올라설 수 있는 마필도 많지는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6경주와 마찬가지로 크게 배팅을 권하는 경주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옥석만 가릴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백룡, 10번마 TG에너지, 1번마 천둥라이언,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신의 운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인기마인 2번마 세인트 루카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은 글쎄요, 좀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해서 좀 승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1200m 단거리 경주거든요.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200m 경주 거리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경주가 형성이 될 때 어느 한 마필이 확 나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앞선이 뭉쳐서 3, 4코너를 돌아가는 상황, 길게 늘어지질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1200m가 단거리임에도 추입 승부가 많은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지는 전개로 만약에 경주가 흘러가 버리면 이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왜? 단거리니까. 근데 경합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앞선이 무너질 가망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추입 승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요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결국 뒷심 있는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딱 눈에 띄는 마필은 11번마 영원빈맨입니다. 게이트는 불리하죠. 게이트는 불리한데 이 마필은 계속 작승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휴양 복귀 전에서도 자기 걸음은 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영원 빅맨이 이번 경주 좀 차분한 전개, 김용근 기수가 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솔직히 조교 모습으로는 6번마 위주 임파서블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좀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데 저는 이 마필은 단거리 추입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교 모습까지 좋아 보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글쎄 아마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 마필이겠죠. 근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만 마이티 조이는 저는 원래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이 10월 26일 경주를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이 마필이 느닷없는 선행을 나가버렸죠. 선행 후보만은 아니었습니다.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근성을 보여 버텼던 경주입니다. 이제 그 코지 기수가 상당히 기승을 잘했을 텐데 최근 이제 코지 기수가 많이 컨디션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이때 정도의 모습만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수가 김태희 기수라는 겁니다. 과연 김태희 기수가 초반에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따라가는 전개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앞선에 붙여가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결국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4번마 마이티 조이나 6번마 위즈 임파서블, 11번마 영원 빅맨 이런 마필들이 저는 전개가 좋아 보이고
직전 경주에 깜짝 우승을 했었던 이 10번마 스와로투투,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자주 추천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부의지가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9번마 박차라도 아마 인기권의 마필일 텐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한 선행을 나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곽으로 지금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마이야 기수가 외곽 그 게이트에서의 승부가 그렇게 좋진 않고, 1번마 위닝 챔피언이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안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갇힐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죠. 갇혔을 때 뚫고 나올 막판 탄력은 갖고 있냐 하면 그것도 저는 솔직히 조금 밋밋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차라리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3번마 럭키 프랭크가 선행을 가면 막판까지 그나마 앞선에서 버텨볼 수 있는 말이 3번마 럭키 프랭크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보시면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뭐 매직 포션이나 또 영혼 빅맨 같이 뛰었고요. 이 정도 편성에서는 럭키 프랭크가 선행을 가서 버텼어야 되는 경주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고, 그전 경주들은 좀 선행 강편성에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으로 보면,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으로 보면 럭키 프랭크가 저는 가장 강했던 편성에서 싸웠다. 그리고 앞선에서 싸움을 했던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럭키 프랭크 입장에서는 조금은 약해진 편성에서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영원 빅맨, 6번마 위즈 임파서블, 4번마 마이티 조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럭키 프랭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 배팅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 3번 국대 파이터 이마필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상군에 승군을 해서 조금 헤매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국대 파이터를 제외할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저는 이 점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국대 파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마필을 정했는데, 제가 늘 좋아하던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현장에서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배팅을 안 하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마필 7번마 스팔타, 직전 경주에 솔직히 좀 너무 아쉬웠죠. 아쉽게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아침 동자를 강하게 보고 스팔타를 추천했었던 경주인데 결국은 스팔타가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초반 자리 잡기 실패를 했죠. 이 스팔타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순발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순발력이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듯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엔 전개가 꼬여버렸습니다. 자, 김효정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계속해서 이 마필은 김효정 기수가 적인 기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죽으나 사나 이 김효정 기수 스팔타를 가지고 초반 중속으로 밀고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점점 강자의 명모를 갖춰가고 있는 이 9번마 드래곤 불패, 직전 경주 휴양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2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혼합 상군 경주치고는 편성이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만 자기 걸음은 충분히 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2번마 네이비 캡틴은 어떻게 보면 기복마죠. 근데 싸웠던 편성이 강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결국 이번 경주 7번마 스팔타가 선행을 가고 여기에 2번마 네이비 캡틴과 9번마 드래곤 불패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혼합 상군의 경주기 때문에요. 도전 세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1번마 팔라티노라든가 4번마 태평 파이터 11번마 이클립스 타운 그리고 조교가 상당히 강해진 이 6번마 호크 프린스까지 이런 마필들도 쉽게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최대 보병으로 보는 마필은 10번마 봉화스테이입니다. 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에 1400m 경주거리를 좀 늘렸더니 앞선 전개는 했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봉화스테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나올 걸음은 더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 다만 초반에 너무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막판 힘한배 실패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좀 차분한 전개 속에서 어차피 이번 경주 앞선이 북적북적 될 경주입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어차피 이 봉화스테이라는 마필은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추입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그리고 지금 보여진 퍼포먼스로는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듯이 문세영 기수와 김동수 기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드래곤 불패, 2번마 네이비 캡틴, 7번마 스팔타,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봉화스테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이出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이 서울 경마의 지금 후반부 경주는요. 그냥 아예 저배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빠바방 터지던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상황에서 과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흐를 것이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그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다면 배팅을 하지만 나와 반대의 방향으로 배당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배팅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 서울 10경주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경주죠. 간단한 경주인데 그럼 경마가 간단하게 끝날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 경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마필을 정했는데 아마 당일 현장에서 네 마필이 인기 1, 2, 3, 4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이 과연 자력으로 이 인기 네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마필이 없죠. 그러니까 저배당이 될 수밖에 없고 저배당 공략에 과연 뭐 소위 말하는 내가 먹을 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적중은 할 수는 있겠지만 환수는 안 되는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경주는 좀 관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일단 1번마 원평스톰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원평스톰이 처음에 데뷔전에 나서고 이전째까지도 이 마필이 그렇게까지 강한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가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과천 시장배 경주를 딱 보면서 이 마필은 엄청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평스톰은 원래 앞에 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과천 시장배에서는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 하나만큼은 정말 날아다니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승군전에서도 1600m 따라가는 전개 속에 역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4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고, 어쨌든 3세마, 지금 현재 3세마 중에서는 거의 최강자급이라고 봐야죠. 이제 다만 올라가고 있는 부담 중량을 넘어설 수 있느냐인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원체 마체가 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세대를 짊어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원평스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천후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3번마 지구라트는 제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들 중에 하나가 이 3번마 지구라트입니다. 상당히 근성을 갖고 있고 끈끈함을 갖고는 있는데, 이제 계속 승군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근성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원래 이 마필은 앞선을 가던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5번마 걸작원은 앞말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향후에 뭐 1군, 2군, 1군에서 뭐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앞말 대상 경주에서는 언제든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상위군으로 가면서 앞말은 조금 핸디캡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번 경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습적인 선행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다면 버틸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인기마 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네마필 중에서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 자, 9번마 음파사랑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기복성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는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 마필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마필이거든요. 막 안에 갇혀 있다가 뚫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 다시 말하면 이기려고 하는 근성이 되게 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는데 높아진 부담 중량을 버틸 수 있느냐죠. 근데 그나마 이 부담 중량이 높질 않았다면 결국 지난 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승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군에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얻은 마필입니다. 결국 이 음파사랑은 초반 전개에 있어서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냐입니다. 적어도 선입권 앞자리 쪽에는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 그런데 만약에 후미권에서 전개를 한다면 쉽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마필. 그러니까 초반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만약에 배당을 노린다면 꼭 한번 상태를 지켜봐야 될 마필은 8번마 대왕구입니다. 느닷없는 가운데 제가 추천할 건 아닌데 느닷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3복승 정도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은 이 8번마 대왕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인기마, 제가 좋아하는 마필, 믿어야 되는 마필, 이 네 마필 추천하겠습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원평스톰, 3번마 지구라트, 9번마 음파사랑,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걸작원. 제가 늘 예상을 하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예상하기 싫을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나 추천하는 마필을 추천할 때, 이때가 제일 좀 예상하기 재미가 없죠, 솔직히.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등급에 그래도 중간 편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중급 편성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게는 없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전도도 높고 막판까지도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 인기마를 너무 과신할 수도 없는 경주입니다. 제가 일단 이번 경주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제일 재밌게 봤었던 마필은 이 8번마 마이센터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티는 마필인데 이제 승군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난다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교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교자에 대한 그 수능도가 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센터를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이 6번마 라운포레스트죠. 지금까지 싸운 전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앞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2등급, 1등급에서는 앞말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에 티즈 바로우즈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고 빅스고를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라운포레스트는 현장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추천을 하기는 할 건데 만약에 현장에서 상태가 좋아 보이면 무조건 충마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조금만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예 베팅권에서 제외할 마필입니다. 그래야지만 환수가 되니까요.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9번마 IM짱입니다. 직전에 휴양 복귀전이자 1등급 승군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적임 기수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는 스타트가 안 되면서 막판 뚝심을 살리지도 못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 IM짱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이 충분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400m 경주 거리라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마필, 그리고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인 기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포에버 드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예상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최근에 이 문세영, 조제로 기수가 같이 나오는 경주에선 이 둘의 승부가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마 포에버 드림도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꾸준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아주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는 마필이고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도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선의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어서 이 마필은 상당히 좀 언제든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고, 거기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러면 상당히 저는 더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죠. 최근에 조제로 기수의 물오른 기승술이라면 포에버 드림을 가지고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한강파워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점핑 출전이죠. 지금 점핑 출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 마필은 막판 탄력, 그러니까 앞선도 가기는 하는 마필이지만 순발력이 좋아서 앞을 가는 게 아니고 밀고 나오면서 중속으로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으로 뛰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 1401번 게이트, 그리고 바깥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갇힐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 주로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만으로 간다라는 생각 갖고 초반 무리하지 않는 전개를 하면 이 가벼워진 부담 중량 때문에 막판 안쪽 주로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죠. 아마 1번마 한강파워는 인기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을 가망이 높은데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는 안고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라온 포레스트 정도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IM짱, 3번마 포에버 드림, 1번마 한강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라운 포레스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6번마 라운포레스트를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마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